처음 오신 분 계세요? 부동산 공법 이무현입니다. 거의 계속 아시는 분 같은데 입문반 때. 어째 입문반은 없는 걸로 하고 처음 하는 걸로 생각하고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해 바뀌었는데 저는 연말에 남산에 올라가서 소원을 좀 빌었는데 여러분들 새해 소원 빌으셨어요? 뭐 빌으셨어요? 네? 부동산 시험 중개사 시험 합격 이런 거 시시한 거 안 빌었죠? 예, 올해 시험 꼭 합격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중에 부동산 시험이 중개사 시험이 여러분들 생각만큼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얘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부동산 공부는 한 과목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오늘 공부하는 것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6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일단 양 자체가 많고 그리고 이게 이제 법률이고요. 그리고 명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인데요. 이거는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대통령이 만든 명령이고 그리고 또 불령이 있습니다. 불령. 그래서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행정각부에서 만드는 시행 규칙 불령이 또 있죠. 각각 또 불령이 또 있습니다. 농지법에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만드는 이제 불령 시행 규칙이 또 있고요. 이제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있는 것들까지 뭐 다 볼 수는 없고 여기까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시험이고 그리고 시행령 법률보다도 시행령에서 오히려 더 이것이 중시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앞으로 진행할 때 올해 이제 1월, 2월 그리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공부하실 때 다 하실 수는 없고 지금 특히나 처음 하신 분들 내용 들을 때 모르는 게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 10% 정도만 들으셔도 이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소개예요, 소개. 무슨 소개냐면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용어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 아시면 돼요. 있다는 거.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사람을 소개받는다고 치면요. 100명 소개받으면 여기서 소개받고 그 다음에 또 소개받고 하면 여기서는 알겠죠. 다 100명을 다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벌써부터 지치시면 안 되는데 한 40분쯤 있다 소리 나서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 부동산 국법은 여기서 보세요. 이번 주에 100명 소개받으면 다음 주에 그 사람도 잊어버려 또 그 다음 주에 100명을 또 소개받아야 돼. 요거 100명 좀 알 것 같으면 소개받아. 100명 또 소개받아. 또 소개받고. 이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속들이 알 수는 없고 대략적인 것들 뭐 나이하고 이름 정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정도 여기서는 아셔야 돼요. 소개받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이해도를 좀 높여서 뭐 한 30% 바로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한 20% 정도. 여기서는 이제 여기 소개받은 것을 좀 약간 좀 추가해서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월, 5월, 6월에 가면 또 한 좀 40%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일정한 것들은 이제 암기도 좀 물론 여기서도 계속 암기가 조금씩은 될 겁니다. 근데 암기 됐다 잊어먹고 계속 그러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문제를 딱 접하면 숨이 턱 막힐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던 것들이 어떻게 응용되는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 실전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전범이죠. 실전 모의고사인데 실전 매일 이제 40문제씩 시험 봅니다.
그동안에 다른 여기까지 여기도 문제지만 다른 것은 진도별로 쭉 이제 국토계획법 한 3회,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각각 1회씩,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은 뭐 한 1.5회씩 해서 한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8회, 9회가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6개 법을 다 보는 거지.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농지법까지 전 범위를 이제 매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그리고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어렵다는 것을 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부동산 중개사 시험은 그건 뭐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그냥 뭐 학원만 나가면 되겠지,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들었다가 오늘 들은 것도 금방 했던 말도 잊어먹어요. 그냥 새로운 말들을 보기 때문에 금방 했던 거 제가 여쭤보면은 금방 한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이,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 꼭 하셔야 되고요. 복습 전에 당연한 전제로서 결석하시면 안 되는 출석하셔야 되겠죠. 출석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지각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죠. 뭐 좀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꼭 와가지고 출석 수업에 참가하시고. 집에서 하시는 것들, 제가 이제 이런 내용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뭐 지루하니까요. 그때 말씀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혼자 하셔가지고는 시험 감당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본 사례 중에 하나는 어디서 봤던가 봤는데, 우리 시험 합격한 소장 그 사무원이었던가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분은 시험이 한 70점 이상 돼서 됐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된 줄 알았는데 마킹을 잘못해서 떨어졌대요.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 이분은. 그러니까 학원에 안 나온 것도 하나의 그 시험 확률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연습을 평소에 못 하신 거죠.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은 연습이 됐기 때문에 자기 실력 발휘를 있는 만큼은 풀 수가 있는데, 이제 혼자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출석을 해야 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출석을 못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제 와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시끄러운 것, 이건 뭐 누구나 얘기할 텐데요. 뭐 소리 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근데 육성 소리는 안 되죠. 육성, 대화, 통화 하는 것들, 이것들은 안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말씀드려도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요. 이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다음 주에 등록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분은 이제 이걸 얘기를 안 들어서 또 하시는데, 그건 이제 또 제가 적절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음식, 이것도 제가 된다고 했어요. 음식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소리 나는 것은 좀, 이걸 핸드폰 소리는 내가 낸 게 아니고 깜빡하고 한 거니까 괜찮은데, 음식물 먹을 때 과자 같은 거 부시럭거리는 소리는 한 번이면 괜찮은데 5번, 6번 막 연타석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건 이제 좀 조심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안 하시겠죠. 다음에 오신 분이 하세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혹시라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잔소리했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 마시고, 다들 위한 거니까 저도 생각하고, 이런 실수를 하신 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옆에 있는 분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이거 보니까 이거 볼펜, 이것도 무의식 중에 볼펜 딸가락거리는 부분이세요. 이거 다 소리인데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 한번 시작하면 이게 멈출 수 없는 충동이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막 리듬에 맞춰가지고 요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건 같이 서로가 이제 고쳐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듣는 사람 짜증 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짜증 나는 동안에 공부를 못 해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조심을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 부동산국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보신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기본서를 4달 동안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볼펜 같은 걸로 진하게 하면은 보기 싫고 지저분하죠. 그래서 색연필을 한번 좀 드려봤는데, 하나씩 받으셨어요? 그거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너무 또 제가 그래서 색연필 드린 건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강의할 때 이거 하지 말라는 취지로 드린 겁니다. 필기하지 마시라고요. 뭐 꼭 해야 되겠다, 나는 필기가 취미인데 막으면 안 된다, 이런 분은 하셔도 좋은데, 근데 공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필기는요. 꼭 하고 싶으면 나중에 이런 거 뭐 절차 보고 싶다 그러면 휴대폰을 한번 촬영을 하시거나 이래가지고 하시고, 아니면 동영상 강의 보시면 이거 그대로 나올 테니까 그걸로 이제 대체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는 동안에 뭘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걸 못 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공법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암기를 해서 이걸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암기를 못해요. 아까 제가 뭐 다른 법이 한 100명이면 우리 법 600명, 6,000명이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예 이해를 해서 암기를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게 되면 좀 암기가 용이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암기해서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다 과락이에요. 이것만 해서는 100% 과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게 있어요.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고 안 되면 포기하라. 포기하면 되고 이런 것들. 포기해서 시험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빼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 고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6개 중에서 무엇을 뺐으면 좋겠느냐 하나만 버려달라 그래요. 저보고. 제가 어떻게 버려드립니까 저걸? 어떤 법이 제일 어려운가 하나 빼고서 공부하고 싶대요. 근데 여기에도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또 다 케바케.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을 줄이는 걸 잘하는데 케바케가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비법이 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축법이 쉬울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이 부분은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복습해도 어렵더라 모르겠더라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이제 지금 미리 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쯤 가서 이제 포기를 하거나 할 수 있죠. 아니 적어도 이때쯤 가서 개별적으로 하는데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질문하세요. 질문하셔서 그리고 이제 질문했는데도 나하고 얘기를 그렇게 과외식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어렵더라.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버리고 다른 걸 하셔도 되겠고 하겠죠. 아니면 이제 너무 어려운 것들은 몇 개 메모해놨다가 시험장 전에 바로 읽어보고서 뭐 그걸 가지고 대비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여기까지 이제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어느 정도 합격하는데 충분한 실력은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비해서 안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할 텐데 설명을 많이 할 텐데 그걸 들으시라는 겁니다. 필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놓치면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그걸로 대체를 좀 더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처음부터 천천히 듣는다고 동영상 차분하게 듣겠다 이러면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 나와야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좀 약간 기가 교류되고 이런 걸 제가 말 잘 안 하는데 제가 좀 피곤해도 옆에 있는 사람 긴장하고 뭡니까 신경 써서 긴장도 하고 뭐 저하고도 또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좀 피곤해도 긴장해서 3시간 4시간 가는데 몸 좀 피곤할 때 집에서 3시간 4시간 강의 절대 못 듣죠. 힘들어서. 그래서 학원에 꼭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얘기들은 그때그때 좀씩 더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제 23페이지 총칙인데요. 그게 용어 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신 분이나 입문반 오시거나 작년에 좀 하신 분이나 출발이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옆에 분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오늘부터 시작했어도 오늘 1월 8일인가요? 시작했어도 똑같이 출발한 거 아닙니다. 다 달라요. 출발 자체가.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인 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또 다 완전히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완전히 다 처음이다. 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처음이다. 전혀 뭐 책을 본 적이 없다. 그래도 달라요. 출발이요.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업무에 종사했는가, 과거의 경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하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실망하시거나 그걸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특히나 공법은 어려운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10개를 하면은 1개는 알아들으면 돼요. 1개라도. 그래서 오늘 4시간 동안 들은 것 중에 10개 중에 1개는 알아. 10%는 이해를 했다. 10%는 암기하는 것도 있다. 이러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1월, 2월은 이해가 아니고 그냥 소개받는 경우다. 소개받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되고 또 이제 대답 같은 거 잘하신 분 있다고 해서 내가 너무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20%, 30% 이렇게 조금씩 쌓아나가면 40%만 이해하시면 시험 볼 자격이 생겨요. 그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법은요. 부동산 중개사 시험. 공법은 40%만 이해하면 합격할 수 있다. 자, 2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하는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여기에 들어가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도시군 계획이고요. 여기하고 이제 병렬적으로 광역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서로 같은 것이 이제 일단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 한번 써보겠습니다. 학교 생활 계획 그리고 학급 생활 계획 이런 게 이제 있다고 치죠. 그럼 이 학교 생활 계획은 그 계획인데 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이죠. 학교 생활 계획이니까. 그죠? 학급 생활 계획은 일정한 규칙인데 학급에 적용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광역 도시 계획은 일정한 규칙인데 광역 도시에 적용됩니다. 도시군 계획은 일정한 규칙인데요. 도시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도시군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습니다. 이 계획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규칙이고 그것이 바로 공법적 규제입니다. 공법. 오늘 TV를 보니까 어떤 바다에 굴 따시던 할머니가 바다를 막아서 굴 수확이 줄었대요. 그러면서 반대 데모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국 방조제가 설치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라는 못 이겨요 그러시더라고요. 충청도 분인데 이게 공법이요. 국가적 규제. 우리 개인 생활령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거. 물론 규제가 꼭 제한만 아닙니다. 제한을 하기도 하고 일정한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그냥 규제로 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쉽게. 규제. 뭐요? 규제고 이게 행위 제한이에요. 행위 제한. 토지를 근데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행위 제한이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은 여러분들 민법 보셨네요. 하셨죠?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정착물, 투목 같은 것도 우리가 별로 이제 관심 없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공법입니다. 에 대한 규제고 토지에 대한 규제가 주로죠. 그래서 출발이 국토계획법.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는 토지에 대한 건축물 규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제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일단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정하는 것들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적용 대상 지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광역도시에 적용되느냐, 도시군에 적용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군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요, 이게 국가가 만든 법규범입니다. 법률이죠. 그 밑에 명령이 있고, 그리고 이건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법규범이고, 그 밑에 조례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법규범이죠.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뭐가 있는가 보면은요, 다시게요.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다음에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하는 게 있고요. 이 밑에 구 또는 군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시, 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는 특별시 조례, 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이 지방자치의 그런 일정한 자치규범 같은 것들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특별시에 조례 있고 여기도 조례 다 있어요. 구조례, 시군조례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도시군이에요. 도시군. 근데 여기서요, 얘하고 얘는 저기에서 말하는 도시군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도시군 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그리고 시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자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특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제가 포항에서 강의하는데 포항에 영일만에 요즘 그 바다 뭡니까 그 해돋이 같은 해맞이 하러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 영일만 같은데 포항에 영일만에 그 해맞이 그 구경을 간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어느 도시에 해맞이 구경 갔다 왔냐 물어보면요, 경상북도에 갔다 왔다 이러는 거예요. 포항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겠죠. 포항에
해운대에서 구경한 사람에게 서울 사람들이 너 어디에서 뭡니까 해맞이 보고 왔냐? 그럼 물론 그건 해운대 워낙 유명하니까 해운대 해운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해운대 구 이러진 않죠. 이제 부산에 갔다 왔다 그럽니다. 부산에 뭐 사상에 놀러 갔다 사상구에 놀러 갔다 왔다 양 그러죠. 부산에 갔다 왔다 그러죠. 제주도는 제주도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이 구나 군 이런 것들은 이 군은 이제 광역시에 있는 군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구 하나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군은 이건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하는 도시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상북도 경상남도 하는 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도시군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실생활과 관련해서 도시군을 말씀드렸는데 이론적으로는 얘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면은 부산에요. 사상구 뭐 무슨 구 할 때 여기서 도로 설치 계획하면 금방 끝나요. 전체 부산을 고려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구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너무 좀 이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가 하나의 단위예요. 그런데 여기 경상북도, 경상남도라는 것은 너무나 넓어서 막연합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로 해서 그 도시군의 그런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여기가 하나하나의 도시군이다. 다시 도시군 여기 쓰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은 어디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거가 도시군이라는 거 그거 이제 주의하시고 그래서 도나 구 하는 것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본래 이제 일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주체가 아니라는 거 그건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 둘 이상을 결합해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싶을 때가 그게 이제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여기에 있는 것들 둘 이상을 결합할 수도 있고 이것들 둘 이상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 이렇게 여기에 이제 사천이네요. 사천이 있고 여기에 광양이 있습니다. 광양. 이 광양과 사천을 결합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시군을 결합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도내에 있는 광양시 사천보다 이걸 할까? 거제, 통영 결합한다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도내에 있는 것이고 여기 통영과 여수를 결합하게 되면 이것은 둘 사이에 도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군을 결합하지만 이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시군 둘 이상을 결합한다는 광역도시에서는 하나의 도내에서 결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내에서 시군 둘 이상을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 도를 넘나드는 특광별별 시군 여기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다른 것이겠지만 얘를 줄여서 우리는 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도.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는 광역도시가 있고 단순히 도내에 있는 시군을 결합하는 광역도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군 계획은 하나하나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둘 이상을 결합하는 것이다. 근데 도시군 둘 이상을 결합하는 것이고 것에도 이처럼 광역단체를 결합하는 게 있고 기초단체를 결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인데요.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국가를 벗어나서 실시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국토와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열관계가요. 중앙정부에 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 시도 지사가 있고 그리고 시장 군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계층 구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 간에 무엇인가 해결이 안 되면 도지사가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도지사 간에 해결이 안 되면 국장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누군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권역을 정해줘요. 광역도시계획이 적용되는 그 권역, 땅덩어리를 광역계획권 그럽니다. 광역계획권. 이것은요, 줄임말인데 광역도시계획이 적용되는 권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어에는 다 그 의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주는데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는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해줍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에 대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도지사가 합니다. 근데 제가 둘리상의 시군 이렇게 말했지만 엄격하게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여수와 통영을 하면 둘리상의 시군이지만 그것은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둘리상의 시군 했지만 줄임말이 여기 앞에 줄여져 있어요. 도의 관할구에 있는 하나의 도 내에 있는 시군을 결합하는 것은 누가 해요? 도지사가 정합니다. 근데 도를 넘나드는 시군은 그건 둘리상의 시도예요. 그것은 그죠? 그럼 국장이 합니다. 자, 광역계획권을 이제 지정해줘요. 그럼 이 광역계획권에서 적용되는 규칙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은 둘이 한다고 했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또 누가요? 도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이 하는 것은 둘리상의 시도. 도지사는 둘리상의 시군 결합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줍니다. 토지와 관련된 이용계획 규칙을 정하는 것은 먼저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토지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밟고요. 이 의견 청취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게 있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게 있습니다.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듣는 거. 그리고 계획을 수립을 해요. 수립하면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요. 지금 이러한 계획들은 여기에 있는 자치단체 장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국가와 전혀 무관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국가와 협의를 해야 돼요.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체에 있는 여기는 시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도에는 도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군의 군도시계획위원회, 여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하고 그리고 나서 심의가 되면 결정이 되겠죠. 결정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또는 뭐 고시를 하고요. 관련 서류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고 고시는 여러분들 이제 양산 15 이런 데 실어줘요. 무슨 기본계획, 무슨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용을 알리는 거고 소식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류를 비치하는 것이 열람.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열람실에 가서 뭐 책 공부하죠. 책 펼치고서 열람하는 것이 관련된 내용을 들춰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광역이든 기본이든 관리계획이든 다 절차가요. 토지 이용 관련된 토지의 적정성 여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 적당한가 기초에서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도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 못하듯이 이게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국민들 의견도 듣고 국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다 이러고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면은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이 절차를 밟아야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런 말을 씁니다. 안을 세웠다 이런 말을 해요. 아직 이제 우리가 초안을 작성한다 이런 말 있죠. 안을 세웠어요. 그리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요. 근데 정부라는 말 대신에 이제 행정기관의 장 이런 말 씁니다. 정부겠죠. 행정기관 장.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만약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일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여기 시도지사나 시장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확정되면 공고를 해요. 앞으로요 공고한다 고시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진 중요한 계획은 당연히 주민들이 알려줘야 되겠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공부에서 공부한 것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다 중요하다 생각하시고요. 무엇인가 있으면 다 고시합니다. 이거 만들어진 것도 고시해야 돼요. 없어지는 것도 고시해야 됩니다. 변경해도 고시해야 돼요. 만들 때도 수립할 때도 고시, 변경할 때도 고시, 폐지할 때도 고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제한하게 됐어요. 행위를 제한하려면 당연히 고시해야 돼요. 그죠? 애들한테도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알려주고 해야 되겠죠. 나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막 매를 종아리 때려요. 왜 때리냐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마음 먹었는데 왜 했냐 그러면 안 되죠. 알려줘야죠. 이거 하지 마 이래야죠. 그러니까 고시에 그게 고시. 또 그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고시해야 됩니다. 제안할 때도 고시하고 제안이 풀려도 이제 고시는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나왔을 때 무슨 말인가 사례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문에 침심찮게 나와요. 뭘 고시해야 된다 이런 말들. 그리고 이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서를 비치합니다. 뭐 여기 있는 계획 세 가지가 다 같은 절차들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얘네들하고 다른 게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에 적용돼요. 그래서 저기 있는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건 법에서 확정돼 있습니다. 양산시, 부산시, 서울시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따로 도시군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시군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은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4개, 5개 또는 시군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이 적용되는 그 영역이 어디인가는 광역계획권을 미리 지정해주는 절차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절차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해요? 국장.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칠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서울에서 2개 이상의 구를 뭐 광진구, 성동구 이런 것들 결합해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 이래도 그것은 둘 이상의 도시군이 아니에요. 그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도시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서울시 전부를 결합한다. 부산시 전부를 결합한다. 해가지고 결합한다. 구 전체를 결합해서 무슨 도로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이래도 그것은 광역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서울시라는 하나의 도시군이에요. 부산이라는 하나의 도시군이고. 그래서 여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가 도지사지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그냥도 외우지만 저기서 다시 본 거예요. 구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독립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도시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국장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우리가 기계적으로 자꾸 이제 앞으로 이제 시도지사가 많이 나옵니다. 시도지사 하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깜빡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그런가 이치를 아셨으면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1번이에요. 1번.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그 광역계획권에 적용된 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이제는 여기는 시도지사, 아까 지정했던 둘 이상의 시도였었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둘 이상의 시장, 군수가 역시 공동 수립. 나중에 뭐 이것도 이제 안 읽어도 돼요. 근데 공동 수립하면 무슨 말인가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 그래서 다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국장이나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수립해요? 관련된 시도지사, 관련된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그죠?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수립하면 지정했던 사람에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그러면은 여기 국장이 또는 도지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이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을 결합할 때 그 결합했던 의도, 목적이 있겠죠. 그 의도와 목적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승인을 이제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지워졌나? 이렇게 없었네. 거제와 통영을 결합해서 아주 뭐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지정을 해줬더니 나중에 얘네들이 여기다 산업단지 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다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하는 사람이요.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목적을 가졌던 이 사람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하는 사람이 여기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그리고 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확정을 해주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뭐 절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승인을 해주면요. 승인권자가 이 절차를 밟아요. 그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통보를 해줘요. 이제 다시 보내줍니다. 관련서로 승인된 걸 승인 통과되었다 해서 보내면 이 사람들이 여기 그러니까
도지사로 할게요. 간단하게.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승인해서 통보해주면 그런 시장군수가 관련된 내용을 자기 시군에 공고하고 관련서를 자기 시군에서 이제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 절차도 시험에 나오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 나중에 뭐 관련된 지문 나왔을 때 간단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자꾸 반복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사하고 의견 정치 그리고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거요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수립하는 단계와 확정하는 단계. 그래서 이렇게 수립을 하면 수립을 해서 관계행정기관이 협의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면 공고를 합니다. 네. 자, 광역도시계획만 한정해서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미리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둘레상의 시도의사, 둘레상의 시장군수. 둘리상 말을 안 해도 되겠죠. 공동수립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인을 요청하며 승인하는 사람들이 협의하고 심의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자, 세 가지 절차. 여기가 2번이고요. 수립이 승인이 3번이에요. 근데 승인은 특별히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이 사람들이 승인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지정했던 사람. 절차가 진행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기초사 의견 청취 수립하고 협의 심의해서 공고하고요. 관리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사 그리고 의견 청취 수립해서 협의 심의해서 확정되면 고시해 줍니다. 그리고 연락 관련서를 이제 비치해 줍니다. 여기에 있는 커다란 그런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세 가지 계획 모두.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계획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읽어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역계획권 한 표현만 기억을 해주시고 이 광역계획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꾸 이제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연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안 되더라도 3월, 5월 가서는 이제 연상이 되면 되겠죠. 다음에 도시군 계획 하는 것은 도시군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 하는 것은 너무 작고 도 하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가 대상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별별, 시군. 별별은 이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인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깍두기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 모른다고 해서 틀리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과 그리고 이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그 도시를 구체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관리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기본계획은 두 번째 줄에 있는데 장기발전 방향 하는 말 있죠.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군의 24페이지 두 번째 줄.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장기발전 방향만 보시고 제가 뭐 종합계획이라든가 공간구조 하는 것들은 뭐 기회가 되면 말씀 한번 드리지만 그 모른다고 해서 뭐 시험 문제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하는 것은 도시군을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한다. 꾸며나가는 겁니다. 꾸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개발 계획이라든가 보존 계획이라든가 정비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들인데 뭐 그걸 꼭 기억은 못 해줬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군이 대상 지역이다. 그것만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다음에 있는 사항인데 그 다음에 있는 사항은 뭐 조금 이따 이제 뒤에 가서 다른 데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줄긋지 마시고요. 뒤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지구 단위 계획 목차 보고 지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상을 들어보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무슨 계획, 규칙은 규칙인데 어디에 적용돼요? 그 앞에 있죠. 대상 지역이. 지구 단위에 적용돼요. 지구 단위. 근데 그것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용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냥 지구 단위만 아셔도 됩니다. 지구 단위에 적용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에 적용되면 도시군 계획. 광역도시에 적용된 것이 광역도시 계획.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아쉽겠네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어디에만 적용돼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만 적용돼요. 근데 지금 토지와 관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들에는 다 토지 이용과 관련된 게 있어요. 토지 이용과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토지 이용에 대해서. 건축물 건축이에요. 그렇죠?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들이 여기는 다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관리계획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이게 국가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하는 말들이 있는데 국가계획 2번에 있죠.
있습니까? 됐죠. 그 이제 국가계획하는 것은 제가 이순환 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 잘 모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신다면 국가에 적용되는 계획이 있죠. 국가를 위한 계획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계획과 광역 도시를 위한 계획과 무엇이 우선해야 되겠어요? 국가를 위한 계획이 우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계획이 우선해요. 그리고 또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이거는 이제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는 것 또는 둘 이상의 시군을 결합한다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과 경상남도 전체를 결합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다고 치죠. 그럼 그 계획과 부산시 계획, 양산시 계획 무엇이 우선하겠어요? 얘가 우선해야 되겠죠? 둘 이상 결합,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 그리고 그 도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계획. 그리고 그에 입각한 관리계획인데 이 둘은 당연히 또 기본계획이 우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뭐 간단한데 이론적으로 모르더라도 뭐 국가계획,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순서가 되는데 그 순서에 맞게 서열관계가 형성됐다는 거 시험에서 어려운 거 아닌데 가끔 물어봐요. 자, 국가계획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과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이 국가계획과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고요?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그 밑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광역도시계획은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 적용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립된 게 아니고 누군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지정한 곳에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 들어맞아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해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여기는 없지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중 뭐가 우선해야 돼요? 기본계획이 우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말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국토의 용도 구분하는 게 있는데요. 용도 구분에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도시, 지역 있죠? 도시, 지역. 또 뭐가 있죠? 관리, 지역. 또 농림, 지역.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대한민국의 토지는 이렇게 커다랗게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토지의 쓰임새를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공법이. 공법은 아까 행위제한이라고 했죠. 행위제한.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별로, 용도 지역별로 그 토지에 대한 쓰임새는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건축물이죠. 건축물. 건축물, 건축. 허용되는 건축물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이 용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도시지역은요 다시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격이 여러 가지 나뉘어요.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고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뉘고 관리지역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 성격이 뭐 이렇게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그냥 그대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관리지역은 이것이요 도시화 가능성이 있는 것과 농림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것, 보충하기 위한 것,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나뉘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보충하기 위한 관리지역이 이게 성격이 보전한다는 거죠. 개발하는 거. 보전 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은 농산물과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생산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성격이 비슷한 것이 생산관리지역이고요. 그리고 도시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것. 근데 도시적으로 편입해서 이렇게 개발할 때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토지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해서 도시화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 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또 성격에 따라서 또 더 나뉩니다.
근데 뭐 일단 봤으니까 써버리자. 아예. 주거지역은요. 전용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리고 준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도 얘하고 똑같아요.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1, 2, 3, 4 돼 있지만 저는 이렇게 나중에 건폐율 용적 내올 때 이게 쉬우니까 중일 통큰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중일 통큰. 그리고 녹지지역은 여기는 얘하고 비슷해요. 보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성격을 가진 보전 녹지. 농산물 생산하는 생산 녹지. 그리고 도시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녹지지역은 개발하면 안 되는 것이 일반 개발하지 않아야 되는 곳인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것이 계획 녹지 해주면 얘하고 성격이 같으니까 외우기가 좋은데 자연 녹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3월에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연 녹지 그래요. 여기는 뭐요? 계획 관리죠. 성격이 비슷한데 이름이 다릅니다. 자연 녹지 계획 관리죠. 이렇게.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그래서 다 해서 이제 21가지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이것은 그냥 제가 참고 삼아 그냥 넘어가기보다 이런 말씀 드려야 그게 어디에 있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닙니다. 가지수는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몇 가지인가 이것은. 용도 지역 이렇게 21가지가 있고 이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이 달라요. 건축물 용도.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하는 것들이 이제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받아. 그 규정하고 있는 제한되는 것들 여기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얼마인가 용적률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부하겠고 오늘은 이 용도 지역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하는 것은 우리 법에 29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건 건축법에 있어요.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좀 확인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 용도 지역 여기 30페이지죠. 다시 확인하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요. 또 이것을 더 세분해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하신 분 특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면서 그냥 저절로 알아야 돼요. 자꾸 34페이지 보시면요. 아까가 이거 칠판에 좀 전에 썼던 이겁니다. 행정조직의 체계 34페이지에 중앙정부의 그 국토교통부 장관 하는 게 있죠. 있습니까? 찾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광역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하는 게 있죠. 그리고 기초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 하는 게 있지만 얘는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이제 건축법에 가서 나올 거예요. 구청장이. 그리고 특별자치시 밑에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도 밑에 시군이 있죠. 대도시는 지금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냥 번거로우니까. 특별자치도 밑에 제주도에는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시가 있지만 걔네들은 자치시가 아닙니다. 행정시라고 해요. 그 시장들을 주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임명되는 겁니다. 도지사에서. 그래서 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시험에 이거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일들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하는 일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해야 돼요. 다 하는 겁니다. 걔네들요. 되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에요. 대도시 시장 하는 말 있습니까? 그렇죠?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 이것을 대도시 그럽니다. 대도시. 시험에서 50만 이상이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냥 대도시라는 게 있다는 거 마시면 돼요. 근데 있다는 걸 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에는 시장 중에 대도시 시장은 일반 시장과 다른 권한을 가진 경우가 있으니까 강의 말씀드린 겁니다. 대도시 시장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대도시장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은 대도시장은 일반 시장과 다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10분 쉬었다 37페이지 다시 광역도시 볼 거 칠판은 그냥 놔두겠습니다.